2분기는 누가 봐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일단 강달러가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흩어져서 사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들은 이미 만세 한번 불렀어요. 네네. 우리 별로 실적 안 좋을 거야. 이렇게 한 상태고 네. 소매업. 소매업을 보면 소비자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네. 주머니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근데 소매업들이 안 팔려요. 재고가 증가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옷을 파는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쌓여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새 옷 들여오려면 얘 거 떨이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익성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이런 데로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싸게 파는 데만. 네네네. 그럼 비싼 것도 안 팔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업들은 매출이 처음에는 큰 타격이 안 올 수는 있지만 수익이 네. 줄어요. 네. 뭐 하나 팔던 거 1.2개 팔면 되니까 뭐 이런 네네. 생각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얼마 못 가요. 지금까지 역사상 S&P 500 특히 전후에 S&P 500의 펄을 보면 그 평균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과거에 폭락하던 버블이 붕괴되던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 여건이 좋으냐 나쁘냐를 보는 거예요. 네네. 아주 나빠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야. 네. 이게 지금 이게 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미끄러지면 좀 많이 미끄러져야 되겠죠. 그런 게 하나 있고 해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경제적인 요건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해소된 게 인플레 다 고공행진하고 있고 연말이 돼도 내려는 가겠지만 이거 뭐 아직도 큰 걱정하고 있을 거고 네. 오히려 경기는 침체돼서 기업 실적 나빠진다고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는데 지금 그런 걸 하나도 안 본 거예요. 네.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미끄러지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왔지 2분기 기업 실적 이제 다음 주부터 발표 시작합니다. 네네. 1분기보다 좋아졌을까? 절대 아니죠. 전쟁은 심화됐고 중국 봉쇄는 뭐 거의 2분기 내내 돌아가면서 상하이 뭐 계속 북경 계속했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가가 내려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업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일부 뭐 기업들이 손을 들었죠. 이실직고를 했는데 진짜는 아직 못 보고 있고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 네.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 이미 주가 목표 다 밑으로 다 떨어뜨리고 엄청나게 떨어뜨렸어요. 네네. 회원수 계속 줄어들 거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러면 가격은 싸질 수밖에 없고 뭐 이거 당연한 논리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보는 사람들 하락을 덜 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 더 내려갈 거다. 3,300, 400 요 정도면은 바닥일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네네네. S&P 500 기준으로. 근데 뭐 그것도 또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 실적이 좌우할 거라고 봐요. 저는 경기 침체 속도하고. 네. 다른 건 다 침체인데 뭐 미국 GDP 같은 경우 2분기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 나오게 생겼고 고용이 무너지는 걸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징후들이 나와요. 자, 실적 먼저 말씀드릴게요. 실적은 그 주가 정보 제공하는데 시황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보면 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연합 인포맥스 자료인 것 같은데 네네. 거기 보면 이제 기업들 그 실적 전망 또는 이제 주가 전망 한 개 가이던스. 쫙 나오는데 네. 제가 보면 거의 80%가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네,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게 뭐 거기서는 그런 걸 내지만 실제 실적으로 보진 못했잖아요. 네네. 이걸 이제 곧 보게 될 거라는 거. 네, 지금 보면 고용이 유지되는 이유는 퍼즐이 잘 안 맞아서예요. 옛날에 뭐 저기 항구에서 하역 노동하던 애들이 집에 갔는데 새로 사람을 뽑았는데 그걸 해보지 않은 애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물류가 잘 안 돌아가는 게 계속 지지부진한 거예요. 사람은 뽑아놨는데 잘 안 돼. 네. 그리고 하다가 또 적응 못하면 또 임금 더 주는 대로 가. 괜히 물건값만 올리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낮을 때는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룰루랄라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자꾸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햄버거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은 아직 가는 거예요. 일해야 되니까 어쨌건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 침체 오고 실적이 안 좋아질 거야 또는 덜 팔릴 거야 이런 생각하면 직원들을 줄이죠. 네. 뭐 보면은 매일 그 뉴스가 나와요. 메타도 뭐 30% 그런 얘기 엔지니어 있더라고요. 줄이고 해고한다고. 잔뜩 있어요.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임계치에 오면 이 두 가지가 바뀔 거예요. 네. 채워지는 양하고 빠지는 양하고. 그러면은 이제 연준도 조금
긴장하고 뭐 금리 이렇게 올리다가 큰일 나겠다 이제 뭐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겠죠. 네. 그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그렇게 고용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간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미국 연준의 자세는 3.4%까지 연말까지 계속 올린다는데 네. 지금 1.75%예요. 네네. 지난번에 0.75 올려서 1.75 된 거거든요. 네네. 이번에 이제 1.75를 또 올리면 이제 2.5가 되겠죠. 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멈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경기 침체가 와서 연준이 뭔가를 써야 돼. 자, 이런 카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카드는 우리가 양적 긴축, 그러니까 돈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6월 달에 조금 했고 이번 달 두 번째 달이에요. 네. 그동안 풀어놓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들이 아직도 그대로 다 있어요. 이거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시 경제가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돈 풀기를 해야 되는데 풀 돈도 없고 그냥 풀린 상태로 있는 거죠. 네.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릴 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끌어올릴 거예요. 연준이 좀 너무 한 6개월은 늦게 동작을 한 사태가 지금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빨리 금리를 올리다 보면 기업들은 아주 실적이 망가질 수 있죠. 일단 7월 달은 틀렸다고 보고요. 뭐 일단 월말에 26, 27일에 FOMC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정말 0.75야. 0.75에 환호하는 것도 이상하고 0.75가 됐을 때 부실 기업들 이제 나다빠지는 소리가 또 나오게 될 네네. 상황이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하는 경우. 할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건데 확률이 아주 없진 않아요. 1% 할 수도 있어요. 더 크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7월달 금리 인상의 0.75% 확률을 96%의 확률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한 거예요. 네. 네. 그냥 된 거네요. 네,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연준은 시장에 이제 컨센서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해볼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6월 달이죠. 0.5%야가 96%였다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사 하나 딱 나오고 바로 0.75가 96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뭐라고 기사 나왔어요?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 흘려버린 거야. 네. 0.75%를 할 수도 있겠다.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모든 투자은행들이 다 바꿨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한 뭐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며칠 만에 0.75를 다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요? 네네. 안 받아들인다고 0.5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 바람에 이제 6월 한 달 죽 쓰면서 온 거죠. 그럼 7월은 어떠냐? 이미 0.75 받아들였어. 네. 1%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제가 파월이면 한번 해보고 죽는 게 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네.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죠. 그러니까 7월은 못 가요. 8월은 FOMC가 없어요. 네. 9월 달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7월 달에 정말 인플레이션이 꺾였는지 그거 뭐 두째 주점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거 하나 갖고도 안심을 못 해.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상 어떻게 할까 이제 요거에 촉각이 다 가겠죠. 네네. 그러면 0.25 아니라고 0.5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숫자 노름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럼 8월 다 가고 9월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불확실한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경기 침체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서 따라오는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뒤집어지는지도 봐야 되는데 7, 8, 9 이게 3개월이나 걸리는 거예요. 네네네. 한 달이면 확확 바뀌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미국이 침체를 아주 안 겪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예. 그렇다면 이제 기업 실적 반영해야죠. 네. 저 연준의 스탠스 다 반영해야죠. 전체적인 경제 상황 반영해야죠. 뭐 요게 남아서 가야 되고 빨리 끝난다면 연준이 가장 빨리 결단한다면 9월쯤이 되지 않을까. 9월 FOMC에서 자 이제부터는 조금 정상적으로 가보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9월에 0.5%를 올리더라도 네. 다음번에는 0.25 이렇게 줄여갈 거야. 그러면 그때가 다시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바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너무 이르다. 이르죠. 예. 지금 뭐 이렇게 며칠 사이에 올라온 거를 이거는 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마이너스 2%, 3%로 시작해. 그래서 플러스 전환돼요. 예. 이걸 올랐다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확 빠져서 시작하니까 그래? 한번 들어가 볼까? 이 돈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는 지금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그러니까 주식이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투전판으로 보고 있는 돈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게 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가가 좀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 이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 아닐까? 5% 이상은 빠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도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있는데 원자재 가격은 이미 많이 하락하는 징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수요 감소 이거 하고 그러니까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원자재 반영하고 있는 거고 뭐 원유도 원자재니까 지금 이제 뒤늦게 저 원자재 중에서 원유는 저 러시아의 천연가스하고 원유가 엮여가지고 지금 유럽하고 한판 뜨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원유는 조금 예외적으로 왔는데 이제 뭐 사실은 순서와 속도의 차이만 있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길로 서서히 진입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후폭풍을 맞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침체도 안 왔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또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후폭풍을 맞고 있는 나라들 제가 몇 개 적어왔는데요. 다 아닙니다. 스리랑카, 라오스, 짐바브웨, 잠비에, 레바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인데 적다가 팔 아파서 못 적었어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제 완전 난리가 났죠. 돈이 다 빠져나가고 뭐 특히 달러 자산은 뭐 이런 데 있을 이유가 없죠. 미국 가서 금리가 저렇게 올라갔는데 왜 망할지도 모르는 데다가 돈을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빠져서 미국으로 다 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에서 다 팔고 나가고 있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덩치 좋고 우량한 삼성전자 투드리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팔고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못 가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런 게 하나 있고 하나 확실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한 팀이 되는 국가들도 있고 러시아와 한 팀이 되는 국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러시아와 한 팀이 되는 국가들은 묶어놓으면 뭐 양다리 걸친 국가도 있지만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중국,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하고 요렇게인데 얘네들은 지금 이게 좋은 기회인 게 뭐냐면 러시아로부터 원유나 천연가스를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얘네는 지금 유럽을 자꾸 끊겠다고 뭐 그러면서 착착착 줄여나가잖아요. 어딘가로 팔아야 될까? 먹고 살까? 이거를 얘들한테 싹 돌리고 있어요. 중국하고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수입량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방긋방긋 웃고 있는 거죠. 그래 유럽 니들 한번 주고 봐.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문제가 언제 오냐면 겨울이 오면. 겨울 오면은 뭐 천연가스 없고 원유 없어서 난방 못 하고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이런 사태를 만들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때까지 이제 지들끼리 똘똘 뭉치겠죠. 어쨌든 얘네들만의 신경제권이 구축이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서방,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 뭐 남미 국가들은 또 새로운 체제로 가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나 이런 세계 경제를 놓고 보면 그럴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개인은 지금 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산을 지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도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산을 지켜야 되고 자산을 불릴 정도로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불려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좀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이 50이 되면 이 50이 2배가 돼야 50% 빠졌는데 100% 올라야 원위치 돼요. 맞죠? 근데 이게 50 됐다고 100을 또는 60을 70을 만들려고 무리하게 뛰어들면 이게 25가 돼요. 그러면은 100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좀 확인이 된 다음에 들어가면 뭐 그때는 또 좋은 세상이 올 수 있고 내가 예를 들어 50으로 시작하는 것과 25로 시작하는 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뭐 이번 주에 3배짜리 들어가서 5%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1% 되는 걸 막아야 되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야 되고 글쎄요 제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로 해보면 너무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한 3일 오르잖아요, 주가. 에이, 바보 같은 비관론자야. 근데 며칠 또 지나잖아요.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희일비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 까먹은 돈은 생각 안 하고 또 한 3일 올랐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게 이쪽이 더 많아요.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네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결국은 감원하는 속도를 못 이길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총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라고 뉴스들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갔고 네. 최소한 뭐 12달 정도는 얕든 깊든 뭐 미국 기준으로 머리 아프게 가게 될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9월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상승에다 투자를 한다면 맞아요. 9월 이후에 조금 살펴보고 천천히 들어가도 늦지 않다. 늦지 않죠. 예.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갖고 있지 않으면 불안증에 시달려요. 맨날 키보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싼데. 근데 내일은 더 싼데. 이제 이런 문제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들이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앞으로 더 9월까지는 일단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죠. 예. 뭐 기업 실적들 2분기에 하나도 반영 안 됐고, 네. 그걸 보면 경제가 진짜로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연준이 이제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저는 아까 고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그게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속도를 확연히 줄여서 0.25%가 되거나 네. 다음에는 0.25% 올릴게라고 얘기할 때쯤이 바닥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7월 FOMC는 어떻게 보면 사실 거의 뭐 정해진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0.75. 세게 뺨 맞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네네네. 2021년을 넘어가고 다들 백신 맞고 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네. 기존에 이제 뭐 1950년 이후로 11번이나 이렇게 버블이 붕괴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네네. 당시에 생각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엄청나게 돈 풀기를 해놨어요. 이거 부작용은 항상 나옵니다. 네. 어떤 상황에도. 근데 돈 풀기가 진짜 천문학적으로 이번엔 풀렸고 그 전에 풀었던 거 걷어들이지도 않았는데 또 네. 풀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에 왜 이런 걸 생각했냐면 원자재 가격이 꿈틀꿈틀 막 올라오던 시기예요. 2020년 4분기에 네.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2021년 중반쯤 가면은 인플레이션 이거 왜 이래? 뭐 이런 느낌들이 오기 시작했죠. 네. 근데 아직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움직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돈을 쓰지를 못했어요. 네. 정부에서 돈도 주고 주식에 투자했더니 또 잔뜩 올랐고 네. 부동산도 계속 오르고 있고 돈은 많아졌는데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차를 사고 싶어도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없고. 네. 근데 이게 백신 맞고 나니까 한 발에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 세 개를 한 번에 묶어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터져버리니까 네. 원자재 가격 오르지, 돈은 잔뜩 풀어놨지, 사람들은 그동안 돈 못 써갖고 지금 안달이 나 있지. 네네네. 이게 언제쯤 벌어질까를 이제 2020년 말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뭐 저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이 날짜를 추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원자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추정하는 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까지 잡는 건 어려웠고 늦어도 2023년이 되면 난리가 날 거다. 이렇게 봤던 거고 네네. 실제로는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줄이고 땡기고 하는 작업들이 일어나면서 네네. 거의 1년 땡겨져 온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2022년 말이나 뭐 하여튼 3쿼터 정도 되면은 사고가 날 확률 높음 이때부터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22년 1분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징후는 이미 다 나왔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미국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 끝내면 그다음 뭐 하겠다는 건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감각해. 주가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올라왔으니까 또 가겠지 뭐. 네. 뭐 저보고 비관론자라고 하는데 아직 저점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하락이 있을 때마다 그 저점 논란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저점 논란 이런 거보다는 제가 35년 동안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본 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깨져나가야 돼요. 그게 저점이에요. 네. 근데 지금도 아직 먹으러 들어올 돈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반등들도 일어나는데 이거 잘못 따라가면은 이제 물리는 거죠. 울트라 빅시 기준으로 13불 때 진입했는데 네. 그게 뭐 조금 높을 때는 한 3, 4불도 가고 네. 최근에는 뭐 18불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13불 때부터는 주가도 올라와 있고 네. 아직 지금 무시무시한 이벤트들이 남아 있는데 첫 번째 이벤트는 이제 그 FOMC 의사록 공개. 네. 이번 주 두 번째 이벤트는 이제 8일 날 금요일에 고용 지표들이 발표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시장은 항상 똑같은 걸 같게 보지 않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고용 상태가 좋아요.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아직 튼튼하구나. 잘 가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네. 이거 고용이 좋은 거 보니까 이거 연준이 이거 금리 한꺼번에 확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주가 확 빠져버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런 큰 이벤트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13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아마 미국 지금 계속 올라와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고 한번 그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지금은 진정세로 가고 있고 다른 원자재들도 빠지고 있는데 시차가 생겨요. 시차가 생긴다. 뭐 예를 들어 물건 만들어서 파는 데까지 시차가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영되려면은 그래도 뭐 짧게는 뭐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뭐 심하면 6개월 정도까지 걸리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는 시점. 그러면은 이제 7월 이번 네네. 달 물가 정도 되면 조금씩 나타나면서 네. 급속하게 뭐 물가 지수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거의 이제 정점에서는 내려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당분간은 좀 쉬는 타이밍으로 예,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